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싱계는 3년 동안 아이언 마이크가 철창 뒤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3월 25일 문이 열렸고 그곳에서 나온 타이슨은 들어갔던 타이슨과는 달랐습니다. 더 나쁘고 더 마르고 더 차갑고 더 굶주린 존재였습니다. 감옥은 그를 꺾지 못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헤비급 세계가 그를 두려워한 이유를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감히 도전한 사람은 피터 허리케인 맥닐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정말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타이슨의 복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이 울리는 순간 맥닐리의 머리도 함께 울렸습니다. (90초도) 안 돼서 아이언 마이크는 맥닐리를 2번이나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컨드가 피터를 3번째 다운에서 구하기 위해 링에 뛰어들었을 때 심판은 경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9초. 그게 타이슨이 감옥에서 나온 후 첫 경기에서 필요했던 전부였습니다. 허리케인은 단순히 패배한 게 아니라 타이슨이 그를 잠재우기 전 모든 말을 삼키게 했습니다. 맥닐리는 지저댔지만 버스터 메디스 주니어는 다르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22승 무패 기록을 가진 채 링에 올랐고 자신감 넘치며 전 세계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맥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는 옳았습니다. 매티스는 잘 움직였고 자신의 체격을 이용했으며 안쪽에서 압박했고 타이슨의 리듬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는 맥닐리보다 영리했습니다. 더 절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운드마다 타이슨은 복싱 역사상 단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짧고 정확한 공격으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3라운드에서 댐이 무너졌습니다. 타이슨은 첫 번째 벨이 울린 순간부터 만들어 오던 빈틈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타이슨의 펀치가 적중하자 매티스는 단순히 쓰러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라운드에서 KO가 나왔습니다. 감옥 출소 후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두 남자는 같은 뼈아픈 교훈을 얻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프랭크 브루노는 그저 스파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WBC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이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안다고 해서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브루노는 이때 타이슨을 상대하며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야수를 깨웠습니다. WBC 챔피언 벨트가 걸려있고 반대편 코너에는 아이언 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장은 천장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타이슨은 브루노의 펀치를 번번이 피하며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브루노가 들어올 때마다 타이슨이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잉글랜드 거인의 다리를 휘청이게 하는 머리 공격이었습니다. (1라운드가) 끝나자마자 브루노는 이미 눈에 띄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15초 동안 타이슨은 브루노를 로프에 몰아넣고 마지막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다시 한번 WBC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챔피언 벨트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3년간 평화를 누렸던 헤비급 디비전은 이제 다시 비상경계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 후 새롭게 WBA 챔피언에 오른 브루스 셀던이 타이슨과 두 번째 챔피언 벨트 사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브루스 셀던은 자신감 있게 경기에 나섰고 마이크 타이슨이 80년대의 그 괴물이 더는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셀던은 자신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오히려 타이슨이 그를 놀라게 했고 그것도 2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내버렸습니다.
1라운드가 시작된 지 겨우 1분 만에 타이슨은 셀던의 머리를 향해 강력한 오른손 훅을 날렸고 셀던은 마치 전선이 끊긴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셀던은 간신히 카운트를 버텼지만 타이슨의 또 다른 한 방에 마지막으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라운드가) 2분도 안 돼요. 그는 출소 후 4경기에서 2개의 챔피언 벨트를 얻었고 누구도 그를 3라운드 넘게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악명 높은 이반더 홀리필드와의 물어뜯기 사건 이후 마이크 타이슨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거의 2년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라이선스를 받은 타이슨은 더 어둡고 굶주리며 조급한 모습으로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각인시킬 준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기다림의 무게를 처음 느낀 이는 프랑스와 보타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그는 마이크 타이슨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4라운드 동안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타는 타이슨의 무뎌진 경기 감각을 이용해 4라운드 내내 포인트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번째 라운드에서 그는 너무 안일해졌고 타이슨의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이슨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타이슨의 강력한 오른손 펀치에 보타는 즉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의 펀치, 마이크 타이슨을 상대로 한순간의 방심이면 모든 게 끝장납니다. 맨체스터, 잉글랜드. 줄리어스 프린시스는 영국과 카먼웰스 헤비급 챔피언이었고 자신의 홈건중글 앞에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겨우 2라운드 만에 끝났습니다. 타이슨은 프랜시스를 5번이나 다운시켰고 결국 그의 연속적인 공격이 경기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유럽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2000년에 3번의 경기를 치른 마이크 타이슨은
일정에 신경 쓰지 않았고 그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루스 사바레스와 맞붙었을 때 그는 단 38초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것이 마이크 타이슨의 가장 효율적 모습이었습니다. 복잡함 없이 오직 하나의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만을 가진 남자의 거침없는 행진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자리에 완전히 앉기도 전에 앤드류 골로타는 복싱계에서 악명 높은 가장 더러운 헤비급 선수였으며 리딕 보우와의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로블로우를 날려 2번이나 실격당했습니다. 그는 세계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규칙을 지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골로타는 박치기와 물어뜯기 전력이 있어 비정통적이고 위험한 상대였습니다. 그는 타이슨과의 경기에서 모든 한계를 깨트릴 생각이었지만 타이슨은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타이슨은 침착하게 전진하며 골로타의 더러운 전술을 견뎌내고 인내심 있게 자신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기회를 포착하자 골로타는 거세게 쓰러졌습니다. 골로타는 일어나 계속 싸웠고 버티기 위해 뭐든지 하며 잡아끌기도 했지만 매 공방이 오갈 때마다 결말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2라운드에서 타이슨의 펀치들은 골로타의 계속 싸우려는 의지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는 종이 울렸을 때 골로타는 자신의 코너로 걸어가 앉았고 일어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스포츠에서 가장 더러운 헤비급 선수. 모든 규칙을 극한까지 밀어붙였던 남자. 그는 마이크 타이슨과의 경기에서 2라운드 만에 앉아 항복했고 2003년에는 이미 패배를 경험했으며 레녹스 루이스에게도 졌습니다. 데니 윌리엄스. 타이슨을 둘러싼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파괴자가 약해진 것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지만 클리포드 에티엔과의 경기에서 아이언 마이크는 살인 본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경기 시작 단 49초 만에 타이슨은 에티엔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완벽한 오른손 펀치를 적중시켰습니다. 타이슨은 모든 것이 끝나자 에티엔을 일으켜 세워 안아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성기의 아이언 마이크입니다. 파괴적인 힘, 정확성, 그리고 한때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프로 경력에서 50번째 이자 마지막 승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마이크 타이슨의 그런 순수하고 즉각적인 파괴력을 본 건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3년간 감옥 생활도
마이크 타이슨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를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출소 후 9번의 경기. 세상이 왜 그를 두려워했는지를 다시 일깨워준 9번의 경기였습니다.